안녕하세요. 최원영의 책갈피 제223번째 시간입니다. 새는 언제 집을 지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은요, 최운규 선생이 쓰신 물속의 물고기도 목이 마르다라는 책 속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지인이 보내준 글 중에 장례식장에서 나는 조문객들의 대화가 제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분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장례식장에는 10명의 조문객만이 참석했을 뿐입니다. 그 죽음을 놓고 누군가가 불쌍하다는 듯이 혀를 찼습니다.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났어. 안 됐어. 이 말을 듣고 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비극은 젊은 나이에 죽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소. 그의 비극은 한 번도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데 있어. 살면서 그렇게만 모으려고 했던 것들이 정작 죽었을 때는 입은 수위에 주머니가 없어서 가져갈 수가 없다는 말 참 인상이 깊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일생을 마친 다음에 남은 것은 우리가 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들에게 준 것이다. 억척스럽게 모은 재산은 그 누구의 마음에도 남질 않지만 숨은 적선이나 따뜻한 격려의 말은 언제나 남게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조선시대 거상 임상옥 선생도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리 이기적으로 살아도 결국에는 후회하면서 세상을 떠나겠죠. 살아있을 때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런 삶, 여러분들의 삶이겠지만 그런 삶이 사람을 남기는 것이고 그것이 행복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수 씨가 쓰셨죠. 긍정의 생각. 이 책에는요. 미국 켄터키 주의 나딘 스테어라는 노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분은 60세에 은퇴했습니다. 자녀들은 의사, 변호사, 공무원이 돼서 잘 살고 있었고요. 자신도 노후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즐겼고 여행도 자주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자신들이 조금만 더 젊었으면 이런 후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자신들이 죽기 전까지 꼭 해야만 하는 일들을 노트에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계획한 일들을 최선을 다해 실천했습니다. 지금 켄터키 공원 묘지에는 이 부부의 묘가 있다고 하는데요. 비석 앞에는 부부가 그 노트에 썼던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며 살리라. 너무 완벽하게만 살려고 하지 않으리라. 매사에 여유를 갖고 긴장을 푼 채로 세상사를 받아들이고 항상 몸을 부드럽게 가꾸며 살리라.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지금 사는 것보다 더 우둔하게 살리라. 가능한 매사에 모든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으리라. 자연의 운명의 날을 떠맡긴 채 주어진 일상에 감사하고 또 더 많은 기회를 붙잡으리라. 더 자주 여행을 다니고 더 자주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에 감사하리라. 높은 산과 넓은 들에도 더 자주 가고 강가 계곡에서 수영도 더 많이 하리라. 매사에 삶이 주는 고통은 지금보다 더 많이 겪겠지만 정신을 맑게 하지 못해 생기는 스트레스로 남들을 의심하는 데서 생겨나는 상상 속의 고통은 가능한 피하리라.
일상의 하루하루를 진정으로 의미 있고 분별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그동안 이 나이를 먹으면서 수많은 새로운 순간들을 겪어왔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경이로운 순간들을 더욱더 많이 겪으리라. 먼 백길을 떠나는 항해사처럼 오랜 세월을 앞에 두고 하루하루를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그런 순간들을 만끽하며 살아가리라. 그래요. 돈, 권력, 명예를 얻기 위해 젊음을 낭비하지 않고 그 대신에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호기심을 풀기 위해 도전을 해보는 삶. 남들을 의심하고 그 의심이 몰고 오는 먹구름 같은 불안감과 두려움과 증오심을 과감하게 털어버리고 차라리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경이로움을 느끼는 삶. 지금 이 순간순간을 살아있다는 기적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싶다는 저 할아버지의 절규가 묵직한 울림으로 제게 다가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있는 지금이 바로 호기심으로 세상을 벗삼아 살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람을 남기는 행복한 삶이 남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이기에 지금이야말로 그 일을 할 때입니다.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은혜와 축복을 다시 이 세상 속으로 되돌려주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들이 놀 때 공부했고 남들이 잘 때 일을 해서 남들보다 더 잘 살았고 남들보다 더 높이 오를 수 있었을 겁니다. 고통스럽게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들이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런데 잠시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과정들이 고맙게도 느껴집니다. 그 과정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만의 노력으로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님을 이제야 알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내 노력이 빛을 발했던 겁니다. 이것을 깨달았기에 험난했던 나의 아팠던 경험들이 지금 이 순간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힘이 되어주어야 함, 그건 역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동안 내가 겪은 고통이 주는 의미이고 가치입니다. 정호승 선생의 새는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라는 시가 고통의 의미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걸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새들은 바람이 가장 강하게 부는 날 집을 짓는다. 강한 바람에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집을 짓기 위해서다. 태풍이 불어와도 나뭇가지가 꺾였으면 꺾였지 새들의 집이 부서지지 않는 것은 바로 그런 까닭이다. 바람이 강하게 부는 날 지은 집은 강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지만 바람이 불지 않은 날 지은 집은 약한 바람에도 허물어져 버린다. 네, 여러분, 최원영의 책갈피 223번째 시간. 새는 언제 집을 지을까? 라는 제목으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그 고통의 결과가 행복으로 이어지는지, 그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잠시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또 반갑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고맙습니다.